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휴대전화나 집전화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02로 뜹니다. 어제 라디오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침착하고 단호하게 뉴스 뉴스 아닙니다. YTN 라디오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 I say 이동형, you say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지난번에 이동형의 이동형의 뉴스 라이브 답변하셨다는 분 이번엔 실수 없이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영화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죠. 노잼진과 스포성수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동진입니다. 예, 오늘도 두 분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주고요. 청취자 선물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삼행시나 사행시 뭐 이렇게 하는데 모두 5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와 왓챠 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사행시 한번 합시다. 이 지금 김성수 씨가 지금 우리 저 이동영 TV 보이는 라디오죠. 보이는 유튜브 지금 나가고 있는데 김성수 씨 나오니까 성수다리 나왔다 이렇게. 성수다리가 뭐야? 성수다리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수다리 한번 할까요? 성수다리로 사행시. 성수다리? 예. 성수대로도 아니고. 대교는 쉬울 것 같아. 예. 다리가 좀 어려울 것 성수다리. 영화 예. 벌새가 생각나요. 좋습니다. 예. 성수다리가 좀 길어요. 예, 성수다리로 사행시. 이동형보단 꽤 길어요. 예. 예, 지금 뭐 이동영 TV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고 YTN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으로 성수다리 사행시 보내주시고요. 자, 먼저 김성수 평론가가 추천한 영화 뭡니까? 말레피센트 2를 가져왔습니다. 아, 안젤리나 졸리. 예, 그렇죠. 안젤리나 졸리는 진짜 이제는 완전히 모성의 화신이 됐군요. 야, 그 영화가 결국 그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어쨌든 굉장히 참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예, 근데 이거 네. 말레피센트 1탄이 잘 돼서 지금 2탄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말레피센트 1이 사실은 이게 옛날 동화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백설공주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잠자는 숲속의 잠자는 숲속에. 미녀. 그때 당시는 공주가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오로라 공주라고 제 이름을 아예 그 디즈니에서 만들어 갖고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오로라 공주요? 예. 그 손오공에서 옛날에 그렇죠. 손오공에서 나오는 공주인데 예. 근데 어쨌든 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하는 원작 동화의 공주 이름을 오로라 공주라고 한 게 디즈니였던 걸로 기억을 예.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왕자 이름도 필립이라고 지어가지고 필립과 오로라의 사랑 이야기로 만들었죠. 근데 이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 초대받지 못한 그런 세 번째 마녀가 있어가지고 그 마녀가 저주를 걸어가지고 물레를 돌리다가 딱 찔려갖고 잠에 빠졌다. 그래서 나중에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예. 뭐 뽀뽀를 했더니 일어났다 이 예. 얘기인데 이제 공주나 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마녀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러니까 얘기를 배트맨이 주인공이 아니라 조커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자꾸 조커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일단 그 말레피센트 1에서는 실제로 봤더니 저주를 걸기는 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를 품고 다 키우고 결과적으로는 다 잘 성장시켜 놓은 사람이 마녀였다. 실제로는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제가 1탄을 얘기한 것은 예, 1탄과 2탄이 일단은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 이어지죠. 다 이어집니까? 예. 1탄과 비교했을 때 2탄의 어떤 완성도라든가 이런 거 어떻는지. 그 비주얼과 또 캐릭터와 뭐 이런 완성도로는 1편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2편은 아주 엄청난 비주얼들을 보여주고요. 예. 그리고 이 액션, 전쟁 씬에서의 액션이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예. 네, 하나 궁금한데 그 안젤리나 졸리가 진짜로 그렇게 살이 더 빠졌어요? 아니면 그 분장이에요? 아니, 분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뼈나 그러니까 어깨뼈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살이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살이 뺐어요. 그래서 진짜 새처럼 보여요. 그래서 조커에서 그 호아킨 피닉스가 살을 빼가지고 완전히 예. 이렇게 구부려져 있을 때 진짜 무슨 이제 곱추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어깨나 쇄골이나 이런 게 사람의 쇄골인 것 같지 않고 진짜 저거 그래픽으로 만진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정말 새의 골격처럼 보여요. 졸리가 이제 병적으로 살을 빼는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얼굴에 그 이제 이 뭐라 각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뭘 붙였잖아요. 붙여서 특수 분장한 것도 진짜 예전에 그 말레피센트 1에서는 안젤리나 졸리의 그 어떤 외모가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은 그 외모 자체도 이제 완전히 극복하고 진짜 동화 속의 말레피센트를 정확히 보여주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레피센트 2는 실제로는 인간과 요정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녀나 요정은 계속 인간을 괴롭히고 또 인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려져 왔는데 동화에서는 공생한다 이제. 예, 근데 이제는 화합하고 한데 살아야 된다. 아하. 이런 얘기라서 저는 강력하게 요것도 이제 트럼프의 미국을 갖다가 상당히 꼬아놓은 그런 왜 웃으시죠? 약간 확대 해석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소수자와 나와 다른 사람들 그런 존재들까지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히 예. 주는 저는 이게 디즈니 거거든요. 예, 디즈니가 곧 내놓을 작품이 터미네이터예요. 예, 요즘 이제 디즈니가 폭스랑 합쳤잖아요. 예. 이게 아주 뭐랄까요 그 전대미문의 파워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말레피센트가 벌써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걸 보니까 굉장히 큰 파워, 메이저 파워를 굉장히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리고 이 영화는 그냥 안젤리나 졸리로부터 시작해서 끝이 나는 그런 영화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존재감이나 카리스마가 엄청난데 그런데 이제 뭐랄까 캐릭터들이 굉장히 잘 다듬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말레피센트 1에서는 조금 그래도 덜 완성된 캐릭터라면 특히 엘르 페링이 하는 오로라 공주라든가 그다음에 필립 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듬어졌고 미셸 파이퍼가 기가 막힌 연기를 또 보여줍니다. 미셸 파이퍼가 진짜 훅 역시 내려갔다가 다시 라이징했죠. 네. 라이징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안젤리나 졸리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미셸 파이퍼 정도밖에 없구나. 이걸 느끼게 해줄 만큼 완전히 이제 안티 캐릭터로서 이제 자기 역할을 갖다 제대로 해주죠. 오리엔트 특급 열차 살인 사건에서 다시 한번 부각됐고요. 네. 여러분들 못 보신 영화 중에 Where is Kira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의 완벽한 독립 영화인데 거의 그 미셸 파이퍼가 혼자 하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여배우가 죽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는데 이번에 나오는군요. 이제 안젤리나 졸리 혼자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미셸 파이퍼가 같이 있어서 더 돋보인 영화였습니다. 우리 지금 댓글에 1편 안 보고 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 안 보고 가셔도 돼요. 안 보고 됩니까? 예. 1편의 앞부분을 한 1분 안에 딱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예. 근데 어쨌든 이 안젤리나 졸리가 맡은 역할이 악녀 캐릭터 아닙니까? 캐릭터는 안 마녀죠. 그 마녀니까. 네. 근데 조커도 그렇고 예. 오히려 그 악당 캐릭터가 결국은 이 대중들의 마음을 얻거든요. 이게 요즘 최근 트렌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 트렌드예요. 악당이 측은한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었을까? 그러니까 악당들이 왜 악당이 됐는가를 파헤친 게 조커잖아요. 예. 근데 이 말레피센트 같은 경우도 악당이 실제로는 악당이 아니야.
가짜 뉴스 때문에 악당이 돼 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 너무 보시면 붙이네. 안 보시고서 이런다니까 꼭. 너무 붙인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그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수많은 그냥 스토리들 그런 스토리들이 사실은 냉혹한 이성과 판단으로 그것을 걷어내고 진실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이 연구됐던 분야 중에 하나인데 네. 뭐 특히 미국 뭐 FBI는 연쇄살인범을 쭉 쫓아다니면서 예. 이 태어날 때부터 악당이 있느냐 아니면 만들어지느냐 이 문제.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조커나 말레피센트는 태어날 때부터 악당은 없다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조커 같은 경우하고 말리피센트는 좀 다른데 조커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너무 왜소하고 소심했고 그렇지만 어떤 내적인 어떤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뺨을 계속 때리면서 거기다 총까지 쥐어주면서 악당의 길을 걸어라라고 사회가 얘기해서 악당이 되는 거고요. 말레피센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종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악당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그 악당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붙은 거죠. 근데 다르게 살았으니까. 네, 다른 측면을 보자 이런 거죠. 솔직히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 이슬람 무슬림들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무슬림들이 모르니까 무조건 무서운 거죠. 또 뭐 가령 소수자들 중에 성소수자들 몰랐잖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악당이야. 세상을 오염시키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들의 다른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걸 예. 알게 되니까 우리 사실 영화 악당이 중에 아닌 이제 거죠. 임필성 감독이 만든 영화 있었잖아요. 이제 네. 심청전을 가지고 네. 마담 뺑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뺑덕 엄마가 굉장히 못된 여자라고 알고 있지만 영화는 좀 그걸 바꿔주죠. 예. 왜 그녀가 그렇게 됐는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죠. 예. 네. GSJ 둘둘님께서 와 이걸 가짜 뉴스와 연결하다니 이렇게. 네. 이 김성수의 매력입니다. 약간,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죠. 약간 내가 제어를 했음에도 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네. 보세요 한번 알겠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예. 얘기하세요. 지금 조커를 꺾고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졸리가 아들을 이제 국내 학교로 보낸 것이 큰 역할을 했어요. 대중. 우리나라 학교에. 네, 예, 그렇죠. 예,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도 큰 박스오피스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예, 봅니다. 사행시 갑시다. 성수다리. 7877님 갑시다. 성수형 유튜브 수많은 분들 구독해 주세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 줍시다. 이번 무조건 줘야 됩니다. 예. 아 진짜 사랑스러운 예,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 줍시다였고요. 자, 8898님 갑시다. 성실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수직적 구조 아닌 수평적 구조에서도 잘 살 수 있는 나라. 멋지다. 다 함께 보수진보 따지지 말고 함께 살 수 있는 나라. 리들은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아 이분도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예. 다섯 이게 분이니까. 바로 말레피센트의 그 메시지예요. 예. 그렇게 또 연결시키나? 예. 예. 8898님 당첨. 그리고 아까 7877님도 당첨됐습니다. 오이상구님 갑시다. 성남 민심은 수를 셀 수 없는데 다 자기 편으로 리용하는 정치인들 반성하세요. 그렇죠. 예, 오이상구님 잘하시고 당첨되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에 대한 저를 주제로 한 이 사행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중간에 뭐 다 리동형 훌륭하다 이런 거지요. 네. 이건 제가 받았다가 하나만 딱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생일이고 하니까 하나쯤 봐줘야죠. 그렇죠? 예. 예, 세 분 일단 당첨됐고요. 나머지 두 분은 오동진 영화평론가 소개하고 영화 소개하고 끝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어떤 영화입니까? 사실은 극장에선 거의 다 내려왔어요. 내려갔어요? 네. 예. 뭐 어제 개봉된 영화 중에 뭐 버티고도 있었고 사실 안타까워요. 신문 기자, 예, 우리 심은경 씨가 일본에서 출연한 일본 영화로 출연한 작품도 있었는데 12번째 용의자는 너무 빨리 내려가서 12번째 용의자? 네. 예, 우리나라 영화입니까?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예. 네. 이건 좀 이야기랑 다른 원래 건데. 제목은 남산 시인 살인 사건이에요. 남산 시인 살인 사건. 저는 원래 제목이 좋았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 남산 시인 살인 사건이 좋았는데 바꿨더라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말이죠. 그 한국 영화를 방화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렇죠. 방화, 네. 외화, 방화. 네. 요즘 방화란 말 안 쓰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본식 표현이라고. 예. 아,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식 한자어예요. 예. 그럼 그냥 국산 영화? 한국 영화. 한국 영화. 한국 영화는 그래, 한국 영화. 사실은 연이 야니 하는 것도 일본식 조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되도록이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김성수 또
눈썹의 쌍심지. 아, 예. 아 예. 그래요. 12번째 용의자. 남산 시인 살인 사건이란 원래 제목을 생각하시면 뭐 금방 떠올리실 거고요. 다방 이름이 오리엔타르 다방이에요. 배경은 1953년이고요. 53년. 남산 밑에 있는 다방인데 여기 이제 그 시인들, 화가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다방이에요. 예. 여기 들락날락하는 시인 중에 백시인이라고 있는데 살해당했군요. 살인당했어요. 아. 남산 시인 살인 사건. 예. 그래서 누가 용의자냐, 누가 범인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영화입니다. 근데 요 안에 다방 안에 오리엔타르 다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범인이. 그래서 그 범인을 찾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는 매우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리엔탈 특급 열차 살인 사건은 전부 범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려드려도 되죠. 다 네. 아시는 얘기니까. 뭐 한 명이 죽었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전부 범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영화의 시작이 오리엔타르 다방이라면 이 안에 있는 11명의 용의자, 12번째 용의자가 아니라 11번째 용의자 11명 전부가 다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작한 영화죠. 그런데 아니죠. 네. 거기에 이제 반전이 있는 네. 영화입니다. 그 반전이 없었으면은 저 스포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들어오고요. 네. 그래서 12번째 용의자가 범인일까? 이런 생각들을 예, 하게 되는 건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극장이 거의 없으니까 VOD나 이제 뭐 IPTV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원작이 있는 영화죠. 원작 요건 오리지널 없습니까?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입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왜 한국 전쟁이 그렇죠. 끝나자마자 그걸 역시대적 배우를 네,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어요. 훌륭한 진행자거든요. 왜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예. 이 배경이 1953년이거든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1953년이고 이 안에서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사람이 형사가 아니라 특무대장이에요. 김창룡. 그러니까 그건 대장이죠. 근데 여기서는 상사예요. 근데 보통 아무리 1950년대라도 살인 사건은 경찰이 쫓아야죠. 그렇죠. 근데 왜 특무대가 쫓을까?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 1953년이란 것 그리고 특무대가 살인 사건을 쫓고 있다는 점. 이건 또 그러면 이념으로 가겠네요? 특무대가 쫓았다 그러면? 그런 빨리? 대답은 이제 스포 성수가 알게 얘기하는 됩니까?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런데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시나리오 상태에서 꽤 호평을 받았던 시나리오였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왜냐하면 개봉관이 이제 적은 거예요?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미스테리 스릴러는 굉장히 특이하죠. 예. 없잖아요. 예. 그 당시를 그린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도 별로 없었고. 예. 근데 왜 개봉관이 없냐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예. 오리엔타르 다방 외에는 안 나와요. 아. 네, 요 내부에서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 하나에서만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완벽한 타인 이런 것처럼. 그 안에서만 네, 찍은 안에서만, 거죠. 예전에 라스폰트리에의 도구마처럼 물론 카메라 잠깐 밖에 나오는데 그건 간판을 비출 때거나 골목을 비출 때거나 이런 정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실내에서 찍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적 영화죠. 근데 그런 영화는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언제 나갈까 저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설마 안 나갈까? 근데 네. 진짜 안 나가. 어. 그런 거죠. 몇 번 왔다 갔다 하지만 대체적인 주 무대는 오리엔타르 다방 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이 그 상업 영화에 익숙한 관객들에게 좀 뭐랄까 이렇게 흥행에 그렇게 그 흥행 요소는 마이너스 없는. 요소였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상업 영화는 아닌 거죠. 추천하는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가 이 오리엔타르 다방 안에서 펼쳐져요. 저는 그 지점은 그 결기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기는 예. 아주 좋다. 그러니까 예. 이 시대를 해석하려고 했었던 그 감독과 제작자의 그 의지가 있었다. 예. 그걸 미스테리 기법으로 풀었다. 이런 예. 거죠. 물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런 미스테리 영화가 거기까지 가야 돼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동의 지점이야 뭐 예. 보시는 데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거고요. 저는 예. 그 점을 좀 높이 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영화 소개 감사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두 분 남은 거 선택해야 되는데요. 2038님 가시죠. 성공한 사람들의 필수 선택. 수능 앞두고 듣고 있습니다. 다학 입학에도 도움되는 시사 상식 얻을 수 있는 교육적 방송. 리동의 뉴스 정면 승부라 했는데 이번 지금 수능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드립시다. 예. 수능 끝나고 예. 다해서 왜 멈췄어요? 아니 대학인데 말이 안 돼. 다학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예. 다 입학하면 다 입학하면 그러고 바꿀까요? 그럴까요? 예, 예. 그렇게 그거 아닐까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2038님 당첨되셨고요. 또 마지막 한 분인데 두 분 선정해서 하나 고르는 걸로 합시다. 네. 성품이면 성품, 수준이면 수준. 다 뛰어나신 김성수 평론가. 야, 리얼리? 마지막에 좀 꺼졌으면 하는데. 세 줄까지도 괜찮았는데. 자, 이거 후보 한 명이고요. 하나 네. 한 분 더. 리얼리 이렇게 올리지 않고 리얼리. 아, 그렇죠. 그렇게 맛이 안 나요. 리얼리? 이렇게 올려요. 예. 성장기 초등 4학년 딸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다다다다다 말대꾸하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아주 조직적으로 대듭니다. 리동영 씨처럼요. 어떡하냐.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요. 야, 지금 큰일입니다. 아이, 큰일이래요. 제가 생각해도 큰일 같습니다. 예. 그걸 위로하는 의미에서 우리 3835님 성장기 초등학교 4학년 아, 큰일이네요. 그렇게 되면 안 큰일입니다. 되는데. 예, 3835님 이런 분들 당첨되었습니다. 응원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머님을. 예. 예. 이 꽤나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삼행시나 사행시 하는 걸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다양하게 정말 어떻게 이런 재치들이 진짜 있으실까. 예, 고맙습니다. 예. 3835님, 2038님 다시 저희한테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로. 그런데 참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고 빠지겠습니다. 이 말레피센트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지만 결혼을 앞두고 제 서로가 상견례를 한다거나 하는 분들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보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가 김성수 평론가한테 한 번 걸리면 큰일 나고 영화가 또 한 번 좋게 보이면 끝까지 미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예.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하진 텐아시아 기자, 김수현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소식은 역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여 배우이자 또 아이돌 멤버였죠. 설리 씨가 사망했습니다. 네, 지난 14일 설리 씨가 매니저에게 자택에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돼서 최근에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뭐 사망 원인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그 우울증을 평소에 앓고 있었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네. 그 우울증의 원인은 악플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우울증도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조금씩 얘기를 했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그중에서는 악플로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사망하기 전 마지막 방송에서도 뭐 기자님들 나 좀 이쁘게 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설리 씨가 공황장애로 한 1년여간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자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하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님들 저 예쁘게 봐주세요라고 하는 모습이 최근에 또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이 아파했죠. 예. 그 젊은 친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이 좀 가는 부분인데 김하진 기자야 뭐 악플들을 경험해볼 기회가 잘 없을 테고. 네. 요 라디오 방송 초반에 저 말에.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좀 네, 들었어요. 그러네. 목소리가 이상하다. 다음 주에 나오지 마라. 네. 김수현 씨는 어때? 저는 뭐 악플도 있고 한데 저는 악플을 좀 많이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 저도 연기자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고 제 주변에도 친구들을 보면 이쪽 일을 하는 분들이 감수성이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지금 감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좀 우울한 경향도 있고 밝은 경향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악플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좀 계속 응원해주고 싶은 게 악플도 많지만 선플도 훨씬 많고 그렇죠. 예. 사실 선플을 보면서 조금 더 좀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악플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조금 더 선풀을 많이 읽으면서 좀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고 저는 뭐 악플도 있고 뭐 선풀도 있고 하지만 무풀일 때가 가장 많아요. 그게 더 슬프더라고요. 슬프지요. 네. 근데 아니 뭐 그런 거에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당해보면 그렇죠. 네,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멘탈이 강한 저조차도 네. 다 힘들어하고 우리 담당 PD도 평생 살면서 그런 일을 안 겪다가 네.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악플 겪었거든요.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맞아요. 보면 직접 확실히 당해보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리고 막 가족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좀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좀 악플을 쓰는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풀 위주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얘기만 해도 모자란 네. 사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시간이 없는데. 네. 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악플도 악플입니다만은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 소위 말해서 이제 옐로 저널리즘이라고 하지요. 제목 장사부터 시작해서 내용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제목 장사해서 그 해당 연예인들이 악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그런 기사들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쓰기 전에 한 번쯤은 역지사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좀 생각을 좀 깊게 해서 기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언론 윤리 또 이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지금 설리 씨와 공개 연애를 했던 최자 씨에게도 지금 악플이 달리고 있다고 이 상황에서도? 네, 최자 씨뿐만 아니라 설리 씨 주변에 있는 뭐 FX 멤버들을 비롯해서 동료들까지 SNS를 통해서 좀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자 씨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옛 연인이었다 보니까 또 공개 연인이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자 씨에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에 자살 예방 한라인 1577-0199번, 희망의 전화 129번,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전화번호 한번 참고해 두셨다가 전화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프로듀스 조작 논란입니다. MBC PD수첩에서 CJ ENM의 오디션 프로그램 이 논란에 대해서 폭로하는 방송이 나가는 모양이네요. 네, X1을 배출한 프로듀스 X101을 시작으로 CJ ENM에서 하고 있는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굉장히 다 조작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PD수첩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또 관계자들 일부의 증언을 받는 방송을 내보냈어요. 이 과정에서 실제 출연했던 출연자들도 증언을 했고 또 그 연예 기획사에 몸담았던 관계자들도 증언을 하면서 좀 조작에 무게가 실리고 실리는. 있습니다. 네. 경찰 조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경찰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부 기획사 그리고 CJ ENM 방송국도 압수수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CJ ENM 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로 밝혀진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네. 이게 모든 시청자들과 출연자들을 속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CJ ENM에서는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지금도 방송 중인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지금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좀 영향을 미칠 예. 수 있죠. 네. 네, 이와는 별개로 출연진들에 대한 촬영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 상황은 사실 시즌 1 프로듀스 101 때부터 좀 많이 나왔던 건데요.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방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연자들이 폭로를 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폭로도 막으면서 관계자들이 금지어 목록을 지어주면서 밖에 가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근데 이 안에는 새벽까지 촬영을 하고 그리고 식사도 여의치 않고 그리고 개인의 시간도 없고 또 휴대전화도 모두 뺐고 이런 감금된 상황에서 촬영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상당히 못마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경쟁을 좀 조장하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경쟁 프로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계속해서 각 방송사마다 생겨나니까. 네, 아무래도 긴장감이 있고 그리고 이 시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스 101은 실제로 시청자 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방송을 했고 그래서 자신이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같이 아이돌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더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 김소연 씨는 오디션 본 적 있죠?
저는 많죠. 지금도 보고 있고. 네, 지금도 보고 있고 얼마 전에도 봤고. 예.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리 정해져 있어. 아. 난 들러리고. 진짜 화가 나죠. 아. 가끔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있어요. 아, 다 그렇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인지도가 없고 아직은 좀 무명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 가도 물론 연기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예. 누군가가 내정된 사람이 됐을 때 굉장히 상실감이 크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예. 했고 예.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나 예.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고 그렇죠. 꿈이 가수인데 그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예. 그 자라나는 세대, 젊은 세대가 우리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만 하고 네. 기성 기득권 또 어른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합니까? 꿈을 꺾고 이렇게 네. 하면 이게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이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온 겁니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한 출연을 했던 실제로 출연했던 친구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들이 분량이 굉장히 많았고 또 밀어주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스타쉽 듀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그러니까 특정 소속사를 특정 방송국에서 밀어줬다 이 얘기네요. 네. 그 같이 출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이게 아니라고만은 못할 것 같은데 스타쉽 엔터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압수수색을 최근 마쳤고요. 그리고 경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 보면 차명 아이디로 하루에 1,400개씩 네. 조작 투표를 했다. 뭐 매크로와 비슷한 것 같네요. 또 한 연예기획사는 10만 개가 넘는 아이들 동원해 투표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연예 기획사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가 실제로 아이디를 동원을 해서 그 방송 중에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7시간씩 차명 아이디로 투표를 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예, 경찰 조사가 이제 진행 중이니까요. 예,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군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예. 이번에는 2030 세대의 뽀통령이라고 불리는 펭수 얘기해 봅시다. 네. 요즘 그 인터넷에 여기저기 사이트마다 펭수라는 캐릭터가 난리던데 네. 이 도대체 펭수가 뭡니까? 일단 EBS의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예. 펭귄 같은 탈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은 진짜 펭귄이라고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구독자가 20만을 넘겼다고 합니다. 예. 펭수는 EBS가 올해 4월에 초등학생 교육 컨텐츠를 노리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교육방송의 대표 예. EBS답지 않은 B급 감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크리에이터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노려서 만들었는데 네네. 이게 오히려 그 2030 세대한테 먹혔네요. 그러니까요. 어. 그 어른들이 좋아했던 이유들을 좀 보면은 사실 좀 직장 생활하고 좀 지치고 힘들잖아요. 20대에서 30대라고 하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직장을 구하는 분들 혹은 이제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분들인데 펭수가 굉장히 돌직구 발언을 좀 한다고 해요. 어떤 그래서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리만족을 느낀 건데 이런 거죠. 자기가 EBS 연습생 신분이다. 그러면서 EBS 사장 이름을 막 불러요. 예. 그리고 못 해먹겠다. EBS에서 잘리면 나 KBS 간다. 뭐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니까 사실 회사원들이 그러잖아요. 뭐 들어서 못 해먹겠네. 예. 말로만 하지만 속으로만 생각하지 표현을 못 하는데 예. 펭수가 해주니까 좀 기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특히 EBS에서 만든 컨텐츠에서 EBS 잘리면 KBS로 하겠다. 이거는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초등학생들보다도 오히려 네. 2030 젊은 세대가 더 열광하고 있다 이거네요. 네, 그렇죠. 일단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흉내도 많이 내고 일단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합니다. 소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교통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는데 가끔씩 이벤트성으로 좀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함께 예. 같이 보면서 재밌습니다. 그 보니까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잡지하고 인터뷰도 하고 네, 뭐 라디오 출연도 하고. SBS 라디오 출연도 하고 조만간에 여기도 나올 일 저보다 훨씬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대단해. 두 분도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펭수 이제 캐릭터만 보고 방송은 보진 못했는데 펭수 이제 저희가 펭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해서 봤더니 좀 목소리도 좀 매력적이고 목소리 좀 걸걸해요.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인데 예전 같으면 성우분들이 좀 깔끔하게 이쁜 목소리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걸걸하게 펭수입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독특하다.
봐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2030의 뽀로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결국은 펭수도 펭귄이고 뽀로로도 펭귄이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뽀로로 형 같은 캐릭터가 되고 싶다 이런 꿈도 밝힌 것 같습니다. 사춘기 지난 뽀로로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오랜만에 컴백했습니다. 이승환 씨. 네, 정규 음반 5년 만에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5일 10곡을 가득 채운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예. 타이틀곡은 어떻습니까? 타이틀곡은 나는 다 너야라는 곡인데요. 그동안 이승환 씨가 굉장히 묵직한 또 웅장한 노래를 했다면 이번엔 좀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좀 가볍고 차분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을 타이틀곡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승환 씨 인터뷰할 때 뭐 안 따왔어요? 이 작가 라디오 방송인데 뭐 응원 한마디 이런 거 잘 따오더니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만나면은 꼭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 30주년이라고요? 네, 데뷔 30주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데뷔 30주년 소감을 물었는데 좀 신선한 대답이 돌아왔는데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을 한 3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승환 씨가 자신이 직접 음반을 제작하고 매니지먼트까지 한 최초의 가수라고 합니다. 콘서트도 하고요? 네, 11월 30일부터 콘서트를 시작을 하고요. 전국 투어 30개 도시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예. 지금 펭수 팬 단톡방이 있다고 하나요? 예, 거기에서 네. 라디오에서 펭수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진짜 인기 많네요. 예. 네, 부럽습니다. 예, 지금 펭수 얘기를 했던 라디오는요.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고요. 조만간에 섭외하겠습니다. 펭수 씨. 예. 자, 이상아 씨와 강남 씨가 결혼식을 올렸네요. 네, 지난 12일 결혼식을 올렸고요. 결혼식도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 사회를 맡았고 주례는 태진아 씨 그리고 축가는 가수 김필 씨가 맡았습니다. 예. 웨딩 드레스가 화제가 됐습니까? 네, 이상호 씨가 입은 웨딩 드레스가 인도 왕실의 웨딩 드레스로 굉장히 고가라고 해요. 예. 그래서 화제가 그 다음부터 계속 됐죠. 결혼식 이후부터. 그래요. 두 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요. 우리 연애할 거에도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